라엘리안 국제과학뉴스 5호 2019년 10월 17일 인터내셔널 라엘리안 사이언스 뉴스 사이언스 팀 오브 IRM, KRM 살아있는 동물에서 인공기억을 만들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폴 W. 프랭클랜드 박사 연구팀은 쥐의 두뇌의 광섬유를 이식하고 이 광섬유를 빛으로 자극해 빛에 예민한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아세포페논 향을 맡는 후각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게 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빛으로 쥐의 두뇌 복층피계부 부위를 자극, 쥐가 발에서 정기적 쇼크를 느끼게 한 결과 쥐들은 이 두 개 자극과 경험이 서로 연관된 인공적 기억을 형성했다. 이 실험은 동물이 실제 경험 없이 인공기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곤충도 심각한 고통 경험 후 만성적 고통을 느낀다. 곤충도 인간처럼 상처를 입고 치료된 후에는 만성적인 고통을 느끼며 예민해진다. 시드니 대학의 그렉 닐리 박사 연구팀은 초파리의 한쪽 다리 신경에 상처를 주었으며 상처가 회복된 후에도 초파리의 다른 다리들이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신경증적 고통을 나타내는 이러한 단계는 중추신경계에서 고통을 제어하는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박사는 사람들은 곤충이 고통을 느낀다고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 초파리는 심각하게 상처를 입은 후에는 과도하게 예민해지며 남은 삶을 위해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고 말한다. 이 연구는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즈에 게재되었다. 알레르기 증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후 1997년과 2011년 사이에 미국 어린이들에게서 음식 알레르기가 50% 증가했다. 2018년에 학술지 피디애트릭스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미국 어린이의 약 8%가 음식 알레르기를 나타낸다고 한다. 보스턴 어린이 병원의 한스 오전 박사는 알레르기 증상의 빠른 증가는 유전적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환경과 관련이 있다. 고 말한다. 켄트 대학의 헤미다 헤마드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으로는 위생법이 있다. 우리는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미생물들에 거의 노출되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의 면역체계는 과거처럼 잘 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우리의 면역체계는 알레르기 항원에 대해 잘못 반응할 수 있다. 고 말한다. 2016년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종교 공동체인 아미시파의 어린이들은 후테르파의 어린이와 비교해 천식이 거의 없었다. 그 차이는 후테르파는 농지에 정착한 적이 없고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한 반면 아미시파는 가축들과 접촉하면서 미생물들이 있는 농장의 먼지를 흡입했다는 점이다. 두뇌에서 메트로놈처럼 활동하는 신경세포 카니 인스티튜트 포 브레인 사이언스 연구소의 크리스 무어 교수는 두뇌의 촉감 영역에서 각 신경세포의 빠른 정기적 활동을 측정. 시계나 메트로놈처럼 매우 규칙적인 박자로 동조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신경세포를 발견했다. 이 신경세포는 외부 감각과는 무관하게 리듬에 따라 동조화되어 초당 약 40사이클의 급격한 정기적 활동을 나타냈다. 또한 쥐 실험에서 이 신경세포는 박자를 설정해 수염을 가볍게 건드리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을 높였다. 이 연구는 학술지 뉴런에 게재되었다. 라엘리안 가이드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넌 위논평. 만약 당신이 공학적 기계를 검사하는 엔지니어처럼 생각한다면 두뇌에서 밝혀지고 있는 수많은 복잡한 특성들에 얽매일 필요 없이 당신이 컴퓨터 안에 넣어 두었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들을 자연스레 바라보게 될 것이다.
모든 컴퓨터에는 시계가 있다. 피부에서 새로운 통증기관 발견.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피부의 물리적 손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감각기관을 발견했다. 이 기관들은 교이세포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에 대한 찌르기나 압력과 같은 물리적 손상의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우리의 연구는 통증은 피부의 신경 섬유세포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기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발견은 물리적 감각의 세포학적 메커니즘과 만성 고통의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고 패트릭 에른퍼스 교수는 말한다. 이 연구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석유를 메탄으로 변화시키는 미생물. 멕시코만에 존재하는 미생물인 메단올리파리아은 석유에 길게 연결된 탄화수소를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할 수 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라파엘 라소 페레즈 박사 연구팀은 멕시코만의 차포포테놀, 체포포트크놀 지대에서 채취한 원유 침전물 샘플을 유전자 분석했다. 그 결과 메단올리파리아라는 미생물은 석유를 메탄으로 분해할 수 있는 특별한 효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학술지 미오에 게재되었다. 빛의 새로운 특징. 빛은 구부러질 수 있다. 약간 다른 구부러짐을 가진 두 개의 빛은 마치 도넛처럼 중심부 주변에서 나선 구조를 갖는 소용돌이 빔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새로운 특성은 자기결합, 셀프 커플링이라고 불리며 전자파의 주파수 조정에 이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케빈 M. 도니 박사 연구팀과 스페인 살라만카 대학의 로라 레고 박사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만능 유도줄기세포로 머리카락 모낭세포를 만들다. 샌포드 버넴 프레비스 연구소의 알렉시 터스키크 박사는 우리 연구팀은 인간의 만능 유도줄기세포에서 분화된 피부 돌기세포를 이용 자연적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을 만들었다. 이 결과는 탈모에 대한 세포치료와 재생의학의 중요한 진전이다. 고 말한다. 연구팀은 털이 없는 쥐의 상피세포와 인간 만능 유도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피부 돌기세포를 혼합했고, 3차원 생체 분해성 구조체를 이용해 머리카락의 성장 방향을 유도했다. 다음 연구는 인간의 만능 유도 줄기세포로 상피세포와 피부돌기세포 둘 다 만들어 완전한 인간의 머리카락 모낭세포를 만들고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제줄기세포학회 ISSCR에 발표되었다. 자신의 홀로그램이 어디서나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할 수 있는 기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진 홀로그램이 그 사람의 목소리로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홀로렌스라 불리며 혼합현실 기술과 신경망 문자 음성 변환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이 기술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홀로그램으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청중과의 거리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세계 지도자가 이 기술을 이용해 말을 하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마치 자신의 방 안에서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실험실서 만든 육류 먹게 된다. 실험실에서 만든 육류는 온실가스, 물, 에너지, 농지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세포농장 연구가인 나탈리 롤랜드은 실험실에서 육류를 만드는 방법은 동물에서 고통 없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이 줄기세포들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증식하기에 좋은 조건인 생물 반응기에서 배양되어 동물의 근육을 만들게 된다. 나탈리 롤랜드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육류는 앞으로 2년 내에 식당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전 세계에서 30개에서 40개의 스타트업이 이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새로운 혈액 분석, 10년 내 사망 위험 예측.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의 엘린 슬레그봄 박사 연구팀은 사람 혈액에서 사망률과 관계된 14가지의 생체 지표를 발견했다. 과학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1213명이 혈액에서 14개의 생체 지표들을 발견했으며,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 그들의 사망 위험을 83%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체 지표들은 기존 방법보다 5년에서 10년 내의 사망 위험 예측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박사는 말한다. 어느 때나 한 번만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의 사망 위험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고 박사는 말한다. 이 연구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되었다. 환자 본인 세포로 상처 치료하는 생체 프린팅 기술. 웨이크 포레스트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생체 프린터는 환자의 상처에서 바로 이중의 피부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이 3D 생체 프린팅 기술은 우선 건강한 피부의 작은 조직을 떼어 상처 치유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섬유화세포와 피부의 바깥층을 이루는 케라틴 생성세포를 추출한다. 이후 이 세포들을 생체 프린터의 잉크로 이용하기 위해 히드로겔과 혼합한다. 다음으로 3차원 레이저 스캐너로 상처 부위의 구조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이용해 상처 부위의 가장 깊은 곳에 섬유화세포를 주입하고 그 위에 케라틴 생성세포를 주입한다. 이런 방식은 피부의 자연적인 구조를 모방한 것이며 상처가 더욱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준다. 다른 기술들은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새로운 피부를 형성하진 못하지만, 이 기술은 환자 본인의 세포를 이용해 상처 부위에서 직접적으로 치료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고 제임스 유 박사는 말한다. 이 연구는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게재되었다. 낙천주의자가 장수한다. 낙천주의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또는 미래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같은 심리학적 특성이다. 이전의 연구들은 보다 낙관적인 사람은 만성질환의 고통이 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록펠러 대학의 로라디 쿠잔스키 박사 연구팀 연구에 따르면 낙천주의는 수명을 11%에서 15% 더 오래 연장해 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위치, 건강 조건, 우울증, 사회적 관계, 건강 관련 행위, 담배, 식이요법, 알코올 섭취와는 별개였다. 낙천주의는 나이든 사람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심리학적 특성이었다. 이 연구 내용은 학술지 PNAS에 게재되었다. 간식은 염증 반응 줄여 만성염증 질환을 완화한다. 익한 대학의 과학자들은 간식은 염증 반응을 줄여 만성염증 질환을 완화한다고 한다. 이때 급성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급성 염증 반응은 감염에 대항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지만, 만성염증 반응은 심장질환, 당뇨병, 암, 다발성 경화증, 장 염증 질환과 같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 칼로리 제한과 같은 단식은 염증 반응과 자가면역 질환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이 연구의 주요 저자인 미리엄 메라드 박사는 말한다. 연구팀은 관련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인간과 쥐의 면역세포를 연구했다. 단식을 하면 염증세포인 단핵세포가 혈액순환 과정에서 방출되는 것이 감소하고, 이 세포들이 활발히 활동하지 않아 염증 반응이 덜 일어난다고 한다. 생선기름 보충제의 잘못된 약속. 미국에서 심장질환 사망률이 2011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또한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들은 큰 고통을 야기하며 건강관리에 부담이 된다. 미국에서는 매달 1900만 명의 사람들이 생선기름 보충제를 먹으면서 심장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
그러나 그런 보충제, 오메가-3 보충제와 같은 것들이 심혈관 질환을 막아준다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 소비자들은 식이요법 생선기름 보충제가 심장 건강을 촉진시킨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지는 못하고 있다. 라엘리안 주교 가이드이며 의사인 마크 리바드의 논평, 이러한 보충제와 같은 기사를 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주요 문제점은 우리의 신경, 심장, 혈관 건강에 지속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충제를 섭취함으로써 모든 것을 했다고 종종 생각한다. 단지 한 개의 알약, 보충제나 약물을 먹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논한 연구들이 언급하듯이 그것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보충제도 필요 없이 우리의 신경, 심장,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몇 가지 쉬운 것들이지만 규율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몇 가지 것들을 소개한다. 1. 매일 30분 동안 운동하기.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 달리기, 요가, 수영, 아쿠아짐. 만약 단지 한 가지 운동을 해야 한다면 매일 30분 동안 걷는 것이 좋다. 2. 매일 과일 3개 먹기. 3. 매일 3가지 채소 먹기. 4.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먹기. 5.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생선 먹기. 6. 식물성 단백질 많이 먹기, 땅콩 등. 7. 물 마시기. 섭취할 물의 양은 당신의 키, 몸무게, 활동에 따라 다양하다. 그래서 소변을 보고 색깔이 노란색이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다는 의미다. 8. 매일 술을 먹지 말고 마실 땐 항상 음식과 같이 먹어라. 과음하지 말라. 9. 신체 비만 지수를 20에서 25로 유지하라. 온라인에서 계산할 수 있다. 10. 패스트푸드를 피하라. 물론 한 번 잠시 먹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매주 먹진 마라. 11.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요리하라. 어떤 것을 먹는지를 알게 되면 음식과 요리를 더욱 즐길 것이다. 12. 북쪽 나라에 사는 사람은 많은 달 동안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라. 13. 담배를 끊어라. 이러한 사항들은 매우 간단하지만 사람들은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알약 하나를 먹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또한 암은 생명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의사와 스케줄을 정해 전립선 암 검사, 장암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와 같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